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HLB 한번 봐볼 건데, 자, HLB가 금요일자에 상승으로 끝났어요. 3거래일 연속 상승이기도 하고, 이제 FDA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이 FDA 제출 일정에 따른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었는데, 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당장 지금 장이 다시 열리는 19일부터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분봉상으로 보면 시작하자마자 많이 찍어 눌렀습니다. 아마 이때는 대차 거래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대차 거래 내역을 보면 13일 날에 어느 정도의 공매도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건 뭐예요? 일단 장 초반에 마지막까지 한번 눌러보려 했으나 눌리는 것보다 매수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19일부터도 일단은 상승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 13일 날 원래 제출될 거라 생각을 했던 FDA 서류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단 HLB 그룹이 이달 20일 FDA에 리보세라니 병용요법 제허가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항서제약과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20일까지 무조건 제출을 하겠다라고 ESMO에 참석한 상황에서 인터뷰로 밝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미뤄진 이유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가 나왔냐라고 하면, 자, FDA가 지난 7월 미팅에서 추가 보안 사항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줬고, 재신청하면 FDA가 검토하겠다고 해 그때부터 빠르게 재신청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서, 엘레바와 항서제약은 20일 날 FDA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FDA가 감렐리주맙 관련 제조 공정 외에 리보세라니 감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통상적인 안전성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 항서제약이 현재 진행 중인 폐암 임상 관련 안전성 결과도 함께 포함시키면서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났던 것이라고 했는데, 자, 아마 이게 이유일 겁니다. 9월 20일 날 하게 된 이유도 우리 9월 7일 날이 폐암학회였죠. 폐암학회 HLB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면서 그 폐암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한 초록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폐암 관련 임상 데이터까지 같이 넣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폐암학회에 좀 반응을 보고 제출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만큼 9월 20일까지 미뤘던 이유도 이 폐암학회의 반응을 보고 나서 제출하기 위한 항서제약의 판단이었고, 항서제약과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HLB 역시 20일까지 맞추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두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에 대해서 다시 한번 ESMO가 며칠 날 있었어요. 13일부터 있었잖아요. 현지 시간 13일부터 개최하는 17일까지 개최하는 만큼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실한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20일을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ESMO에서 지금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미분화 갑상선암, 난소암 등 7개 암종에 대한 연구 등 총 9건의 리보세라닉 관련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즉 지금 유한양행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요즘은 트렌드가 FDA 승인 났다고 끝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여기는 결국 문턱이고, 이후에 지분율, 점유율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라는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HLB고, HLB 가남 신약으로 등록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남 시장을 지배 나가겠지만, 그러면서도 폐암 외에 정말 다양한 암종에도 확장성이 있는 만큼 간암 신약으로 끝난다기보단 다목적 항암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제출 후 승인은 확정이다라는 분위기 속에 20일까지 이제 제출을 하겠다라고 확답을 낳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19일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20일도 그래요.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틀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명절 이후에 나올 거 이벤트에 대한 내용, 일단 ESMO에 대한 기대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제출이 됐을 때 이제 제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들어오고 있죠. FOMCA. 여기서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요, 왜 수급이 개선된 요인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만 볼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고 재무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선 주주님들 왜 주식하고 계세요? 사실 은행보다 은행보다 수익률 좋아서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은행에서 연이자 20%씩 준다고 하면 은행에 넣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요, 재테크에 대한 수급이 개선되는 요인이 생겨요. 그리고 경기 자체도, 그러면 은행에 돈을 누가 맡겨요? 아무도 안 맡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경제를 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회복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이 두 가지의 요인으로 수급이 대폭 개선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19일 날도 상승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여기 걸릴 것 같아요. 일단 9만 1,000원대를 한번 탁 찍고 나서 내려가든지, 아니면 여길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95,000원 닫고 내려오는 흐름으로 19일 날 20일 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제출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점 근처예요. 그런 만큼 우리 매수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타점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 만큼 이 부근을 뚫는다면 여기서 분할 매수 나와도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분명히 한번 눌리는 모양 나올 거예요. 19일일지 20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 한 날은 눌려요. 눌리면 이때 매수하세요. 오르는데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이 날짜에 사셨던 분들 이 날짜에 손절 되게 많이 하셨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 굉장히 부러워하셨죠. 똑같아요. 저점 매수가 기본인 이유가, 고점에서 매수를 나오면 우리는 버티림이 없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에서 우리 이거 매수할 수 있냐고요. 매수 못 한다고요. 자, 그런 만큼 좀 신중히 집중해서 이 이틀만 좀 신경 써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에 하나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반등 타점을 잘 못 본다, 혹은 눌리고 나서도 다시 오르고 있을 때가 여기가 저점일 거 아니에요. 내려가고 있을 때 사는 거 안 돼요. 이유가, 내려가고 있을 때 내려가니까 매수해야지 했을 때 더 떨어지면요,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좋은 지점은 분명히 올라오는 이 지점들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매수를 하는 방법이고, 주식 안전하게 하셔야 수익 봅니다. 그런 만큼 매수 타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준비가 어렵다, 혹은 내가 반등 타점을 참 잘 못 잡고 하다 보니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하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010-4892-967 하나거든요. 이 번호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둘 중에 어떤 시나리오든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닿았으면 9만원대에서 반등이 나올 거고, 여기를 뚫지 못하고 내려왔으면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예상은 해도 예상이 신념되면 안 되겠죠.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할 거예요. 그런 만큼 뭐예요? 제가 장중에 문자를 많이 보내겠죠. 그런 만큼 이 이틀간만 장중에 문자 꼭 제가 보내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 다음이 문제예요. 95,000원 넘어갈 때까지 매도 안 합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순간부터가 문제인 게, 분명히 한 번의 고점 신호거든요. 우리 이때 일부 비중 매도할 거예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려올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그 비어버린 비중 다시 메꾸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이렇게 물량 최대한 모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모아가야 되냐? 129,000원이 전고점이었죠.
이때까지는 반대로 말하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고 결국은 N자형 상승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 만큼 이때 우리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물량 최대한 모아가야 돼요. 이 구간을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말하자면 공급이 없는 상태예요. 경제학으로 치면 매도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매수세만 받쳐주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만큼 이때 수익 받기 위한 준비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수익 내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료인 만큼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한가 2번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제출을 7월에 미팅 일정이 있다고 해서 미팅 일정 갔다 왔더니 그러고 나서 우리 거의 근 3달을 기다렸어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보면서도 이때 이제부터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올라갔을 때 고점에선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우리가 이 기울기 모두 이용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같이 진행하면서 꾸준히 물량 모으셨던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 우리 처음 물량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게 많이 모았죠. 그런 만큼 위에 올라가서도 똑같을 거예요. 95,000원 가서도 결국 N자형 상승, 지금도 되게 많이 상승했어요. 추세가 가파르잖아요. 지금이랑 똑같은 흐름이 나올 텐데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큰 수익 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 준비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거예요. 그냥 고점 가면 매도할 거고 저점 가면 매수할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29,000원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모든 수익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신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 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방 소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이름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 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 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역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 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라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 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들여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량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 과하게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 타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도 타점을 드리는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